안녕하세요. 바둑 레시피의 정다원입니다. 바둑을 둘 때 악수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곤 하죠. 이 악수란 나쁜 수를 의미하는데요. 악수가 없다는 건 어떤 상황이건 나쁜 수가 거의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바둑 격언에서 한 칸 띠에 악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바둑 팬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오늘의 레시피는 바로 이 한 칸 띠에 악수 없다인데요. 그럼 한 칸 띠에 왜 악수가 없는지, 한 칸 띠이 왜 좋은 행마인지 지금부터 만나보러 갈까요? 그럼 한 칸 띠이 왜 좋은지 알기 전에 한 칸 띠이 어떤 모양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장면도를 보실까요? 네, 현재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오른쪽 모양을 보시면 연결이 된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연결이 튼튼하게 되기는 했지만 조금은 무거운 모양입니다. 반면에 왼쪽 모양은 어떤가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끊어 오더라도 맞고 한쪽을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이쪽을 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뻗어서 백 두 점과 한 점을 맛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모양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왼쪽 모양이 한 칸 띠을 한 형태입니다. 예로부터 한 칸 띠에 악수 없다라는 격언은 아주 유명한 격언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한 칸 띠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한 칸 띠이 왜 좋은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현재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흑과 백이 서로 엉켜 있는 모양인데요. 백 두 점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백은 어떻게 행마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두는 건 주위에 흑돌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끊는 수도 흑은 가능합니다. 단수를 쳐야 하는데요. 다 받아주더라도 백은 계속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후에 흑에게 흐름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날일자 행마도 끊기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인 모습인데요. 이렇게 두 칸을 띄워볼까요? 그러면 흑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젖히면 이렇게 치받기만 하더라도 막을 때 이쪽이 차단되는 모습입니다. 두 칸 띈 행마도 좋은 경우가 많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주위의 흑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연결이 차단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양에서 백의 최선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칸 띠 행마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띄면 흑이 이렇게 뛰어도 이렇게 계속 뛰어나가면 됩니다. 아까와 같이 연결이 끊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흙의 오른쪽 모양을 백도 같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흙이 한번 연결 차단을 시도해 볼까요? 일단 이렇게 끼워두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고요. 지금 끊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기만 하더라도 변에 있는 흙돌이 너무 많이 닫힌 모습이죠. 이 안에서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돌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백집을 너무 많이 허용한 모습입니다. 흙이 백을 끊는 수는 불가피한데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칸 행마가 좋은 이유는 연결도 되면서 다음 행마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데 있는데요. 네, 이쪽에서 흙도 계속 한 칸을 띄워둔다면 백도 이쪽으로 다시 한 칸을 띄면 되고요. 흙이 반대쪽으로 와도 이쪽으로 띄어서 맛보기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 띄면 상대방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행마가 더 편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칸 행마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 칸 띄임이 왜 좋은지 아셨죠? 앞서 보셨듯이 한 칸 띄임이 좋은 행마라는 건 이제 다 아셨죠? 그렇다면 이 한 칸 띄임을 언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한 칸 띄임이 가장 빛을 발하는 때는 중앙으로 한 칸 띄는 모양이 될 텐데요. 이해를 위해서 장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한창 포석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백은 이쪽 집을 크게 짓고 있고 흙은 이쪽 집을 키워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양에서는 어떻게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일까요? 가장 쉽게 예를 들어 3-3의 맛을 없애기 위해 이런 식으로 두는 건 백이 이 날일자 행마가 너무 통렬합니다. 흙이 붙여서 계속 집을 짓자고 해도 백이 이렇게 있게 되면 흙집보다는 백집이 훨씬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흙이 한번 영역을 넓혀가 볼까요? 이 날일자를 두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양에서는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붙여서 끊는 수가 가능한데요. 그러면 흙도 끊고 서로 끊기는 모양이 됐을 때 이렇게 축으로 잡는 수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기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이 나갈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흙이 약점만 남아있게 돼서 초반부터 흐름을 백에게 뺏기게 되겠죠. 그러면 날일자도 조금은 무리인 모습인데요. 여기서 흙에게 대세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중앙 쪽으로 한 칸 띄임 행마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모양에서의 한 칸 띄임은 자신의 영역을 넓혀갈 뿐만 아니라
이쪽에 백집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어 일석이조의 수가 되는 겁니다. 백도 이런 식으로 받아두면 그때 흙은 이렇게 지켜도 아까 그냥 뒀을 때 날일자를 당한 것과는 달리 흙집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중앙으로 흙이 한 칸 뛰게 되면 아까 보셨다시피 백도 이렇게 한 칸 뛰는 정도인데요. 그때 이렇게 지키게 되면 백과 흙이 동등하게 자신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모습이죠. 한 칸 띨 획마가 좋은 수가 되는 경우는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때는 바로 중앙으로 한 칸을 뛸 때입니다. 자신의 영역도 넓혀가고 상대방의 영역도 좁혀가는 금상첨화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칸 띨을 둬야 할 때 또 한 가지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마가 몰리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할 때, 상대방의 돌에서 달아나야 할 때, 그때도 한 칸 획마가 정말 좋은 수가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변에 있는 흙돌이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죠. 어떻게든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흙이 어떻게 달아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날일자로 달아나는 수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백이 그냥 밀어준다면 이렇게 계속 뻗어두기만 해도 백보다 머리를 먼저 내밀기 때문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백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백도 이렇게 끊어두는 수가 강력한데요. 흙이 막을 수밖에 없는데 끊고 뻗어두게 되면 밀어도 또 한 번 강력하게 젖힐 수도 있습니다. 달아나기 위해선 이렇게 지켜둬야 할 텐데요. 계속 밀어가는 수도 가능하고 이렇게 제압해 두는 수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기 돌을 연결하기 바빠 외세를 백에게 뺏긴 모습이기 때문에 백에게 흐름을 빼앗긴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날일자도 조금은 무리인데요. 이번엔 두 칸을 띄워볼까요? 얼핏 보기엔 더 멀리 나가서 좋은 모양 같아 보이지만 백에게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젖힐 때 치받고 이렇게 끊기만 하더라도 오히려 아까보다 더 곤란한 모양이 될 수 있겠는데요. 흙이 연결해야 하는데 계속 밀어가면 이건 역시 연결하기 바빠 외세를 백에게 뺏긴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흙이 망한 겁니다. 그런 두 칸 띨도 여의치가 않은데요.
여기서 외세도 뺏기지 않으면서 흙도를 잘 타게 할 수 있는 좋은 수는 어딜까요? 네, 아까 배웠다시피 한 칸 띠임 횡마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칸 띠임 횡마로 달아나는 수인데요. 백이 이렇게 뛰어드는 정도라면 계속 뛰어서 한 번 더 뛴다면 흙도 한 번 더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먼저 머리를 내밀고 그리고 외세도 뺏기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까요? 네, 지금은 이렇게 끼워와도 이렇게 호구만 쳐놓더라도 이것은 전부 연결이 된 형태입니다. 이곳을 끊는 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죠. 단수 치고 이렇게 뚫기만 하더라도 연결이 돼 있는 형태입니다. 이 모양에서 이렇게 한 칸 띠임 횡마를 이용해 달아난다면 백에게 외세도 뺏기지 않으면서 튼튼한 연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횡마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한 칸 띠임 횡마가 좋은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죠? 하지만 어떤 것이라도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한 칸 띠임 횡마가 아주 좋은 수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한 칸 띠임 횡마가 끊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렇게 한 칸 띠임 횡마를 했을 때 자기 돌이 끊어지게 되면 그때는 한 칸 띠임 횡마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모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A의 곳에 흙이 둔 장면인데요. 백이 다른 곳을 둔다면 흙이 이렇게 붙여 막아서 흙의 세력이 너무 커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백이 머리를 내밀어야겠죠? 일단은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뛰는 횡마가 가장 일감인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 칸 띠임 횡마가 조금은 허술한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끊어지는 형태가 발생하는데요. 흙이 이렇게 붙여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그렇다면 백도 단수를 쳐야 하는데 흙이 끊지 않고 그냥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받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때려도 이렇게 늘어두면 흙 4점도 약하고 그리고 귀의 4점도 아직은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죠. 만약에 흙이 둔다면 이렇게 뻗어도 이렇게 젖혀서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 백이 너무 바빠지는 결과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흙이 끼웠을 때 다른 수는 없을까요? 쭉으로 한번 단수를 쳐보죠. 이건 그냥 흙이 가만히 늘기만 해도 백도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끊게 되면 역시 백 한 점이 끊겨서 흙의 세력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 흙이 좋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 칸 띠 획마가 이렇게 끼우는 수로 인해 끊긴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돌이 끊길 때는 한 칸 띠임 획마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양에서는 어떻게 획마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마늘모 두는 수들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역시 그냥 밀어두기만 하더라도 만약에 그때 한 칸을 띄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어서 여전히 맛이 나쁘게 됩니다. 끊어도 흙이 이 두 점을 키워서 죽이는 수가 있는데요. 막아도 이렇게 끊게 되면 백도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끊어두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때리게 되면 이거는 아까보다 더 완벽하게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이거는 백이 망한 꼴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백도 이렇게 막아두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연결해 두고 넘어가면 연결은 된 모습이지만 이렇게 늘어서 계속 백을 공격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아직 백은 살지 못한 모양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약점 없이 완벽하게 머리를 내미는 수는 어디일까요? 여기서는 조금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차렷으로 머리를 내미는 수가 좋습니다. 아까 이 형태는 모양은 튼튼하지만 너무 발이 느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칸 띠 획마가 안 될 때는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뻗어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흙이 이렇게 한 칸 띄면 백도 계속 한 칸을 띄어서 머리를 완전히 내밀 수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젖혀서 끊는 수는 없을까요? 이건 백이 이렇게 끊어두기만 해도 이렇게 둬도 막아서 차렷 형태는 완벽하게 연결이 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칸 띠임이 좋은 획마이지만 한 칸 띠임을 해서 연결이 끊길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두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 칸 띠임 획마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앞서 보셨듯이 한 칸 띠임 획마는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넓혀 나갈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할 때 등등 아주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바둑을 두다 보면 포석에서 어떻게 획마를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참 많죠. 이럴 때는 눈 감고 한 칸 띠임 획마를 활용해 보세요. 어려운 곳에서 이 한 칸 띠임 획마를 활용하신다면 보다 쉽게 바둑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둑이란 인내인 것 같아요. 바둑을 두다 보면 두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곳들을 다 두기란 불가능하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둘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그럴 때 쾌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바둑이란
인내가 아닐까요?